지금 이 롤렉스 익스플로러라는 이 시계가 어떤 뭐 소재로 보나 컬러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다시 한번 눈이 갈 만큼 굉장히 화려한 시계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되어 있는, 절제되어 있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시계란 말이죠. 이런 시계일수록 저는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솔직한 내 마음이야. 이게 시계가 주는 만족감이랑 뭐 롤렉스에서 오는 어떤 아이코닉한 뭐 이런 거 다 좋거든? 근데 구매 경험이 진짜 그냥 욕 나올 정도로 꽝이야. 안녕하십니까,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을 게 익스플로러를 구매하고 싶은데 뭐 매장 가서 볼 수도 없고 차볼 수도 없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상세 리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장 내일 내가 구매할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롤렉스 익스플로러라는 시계를 내가 구매할 시계 라인업에 넣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롤렉스 익스플로러에 대한 이야기, 롤렉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굉장히 넓게 시작해서요, 아주 끝까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롤렉스에 대한 어떤 넓은 이야기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익스플로러라는 모델이 가진 히스토리와 이야기 또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할 이 현행 익스플로러 신 X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모델에 대한 리뷰, 디자인이라든지 스펙, 밸런스, 그리고 이런 밸런스들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파츠들, 다이얼, 브레이슬렛, 핸즈 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렉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이게 이미 뭐랄까 너무 상징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더 크게 보면은 아시아, 유럽, 북미 뭐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롤렉스 차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저 사람은 롤렉스라는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네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람이구나, 막 이런 것들까지 얹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미 너무 상징적인 게 거의 뭐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많이들 그래요. 롤렉스가 이제 뭐 마케팅의 귀재다, 혹은 뭐 이 정도 가격 받을 건 아니다, 거품이다, 내지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이 정도 금액의 이 시계면은 롤렉스가 워치메이커로서도 괜찮은 브랜드고 괜찮은 시계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들이 다르고 소위 말하는 갑론을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막상 이번에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경험해보고 롤렉스의 시계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결국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결국 실력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우리 왜 사람이 살다가 운이 좋으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운만 좋았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내공, 실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내실을 착실하게 다지지 않은 사람은 그 높은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한다.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저는 그게 시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벌써 럭셔리 워치 업계에서 아마 탑셀링 브랜드가 된 지는 벌써 뭐 작년, 올해, 최근 1, 2년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이야기일 텐데, 암만 롤렉스가 뭐 마케팅적으로 혹은 뭐 어떤 편법, 쉬운 길, 이런 길을 택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한번 도달했다라고 한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결국은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단적인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이스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많이 모르세요. 지금 제 시계에도 보시면 롤렉스 익스플로러, 롤렉스라는 로고가 있고 그 아래 브랜드명이 있고요. 그 아래 익스플로러라는 모델명이 아니라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이스터가 뭐냐? 방수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롤렉스만의 어떤 단어인데, 오이스터가 그냥 굴이에요, 여러분. 우리 먹는 굴. 근데 그 굴이 왜 껍질을 꽉 닫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마 시작됐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롤렉스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방수를 지원하는 손목시계를 개발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이스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뒤에 퍼페추얼은 이제 무브먼트의 이야기인데, 이 무브먼트도요, 왜 흔히들 우리가 몇백만 원 이상 되는 시계를 구매할 때 그게 이제 자사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냐, 아니면 그냥 범용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냐,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야 이게 뭐 300만 원이 넘는데 자사 무브먼트가 아닌 게 말이 돼? 막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사 무브먼트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 시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모여있는 무브먼트라는 게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냈냐 안 해냈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브먼트도 자사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한들, 이미 다른 브랜드들에서 기술 개발한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본인들이 그냥 제작만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롤렉스는 단적인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리버스 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파츠 중 하나인데 70몇 년 전이죠. 1952년에 롤렉스가 특허를 내고 그때부터 시계에 탑재하던 기능들이에요. 뭐 기능은 단순한데 이 리버스 휠이 말 그대로 양방향 와인딩을 가능하게 하고 이 리버스 휠로 하여금 파워 리저브에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파츠인데 7, 80년 전에 이거를 특허 내고 기술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뭐 마케팅과 판매에만 치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넘어와서도 저는 롤렉스가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디테일, 어떤 완벽을 기하는 이런 기술들과 작업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5년에 크로너지라는 것이 롤렉스에서 개발을 했고 그게 그 이후로는 이제 모든 롤렉스 시계들에 탑재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크로너지라는 것도요 단순해요. 앵커가 있고요. 두 개의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동그랗게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근데 이 팔레트가 이 톱니바퀴를 한번 이렇게 위에서 잡을 때 똑 소리가 나고요. 톱니바퀴가 돌 때 이걸 풀어주고 다시 아래 팔레트가 걸릴 때 딱 소리가 납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정확하게 1초에 8번 반복된다 그래요. 그리고 롤렉스의 설명에 따르면 오차 없이 똑 소리가 1시간으로 따지면 14,400회. 그리고 아래 팔레트가 내는 딱 소리가 역시 1시간에 14,400회. 그래서 1시간에 정확하게 28,800회 작동하는 이런 부품인데 이거에 대한 퀄리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 롤렉스라는 시계를 제가 지금 경험해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낀 부분이요. 1오차입니다. 이게 롤렉스 익스플로러 모델 기준으로 롤렉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1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초예요.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처음 구매하고 벌써 기간이 꽤 됐습니다만 위성시계까지 뭐 초단위까지 맞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휴대폰 시계 보고 정확하게 나름 딱 시간을 맞췄거든요. 근데 롤렉스의 설명처럼 이 시계가 1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하루에 1초 내지는 2초의 허용오차만 있었어도 제가 그 사이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새로 맞췄어야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시간을 새로 맞춘 적이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제 시계가 6시 30분을 넘어서 31분을 지금 거의 도달했어요. 이제 31분으로 바뀌었고 지금 제 시계는 정확하게 31분을 지났습니다. 마크를.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1호차가 거의 0.0 몇 초, 0.1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무튼 수준 높은 무브먼트를 직간접적으로나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첫 번째고 또 기술력을 얘기를 하자면 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롤렉스가 이 시계도 스틸 소재입니다만 롤렉스도 스틸을 아무 스틸이나 쓰는 게 아니고 오이스터 스틸이라 그래요. 그게 롤렉스의 설명에 따르면 무슨 뭐 공업용 스틸 뭐 3,000 몇백 개 중에 본인들의 기준을 충족하는 스틸이 904L 등급 스틸이 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 스틸을 또 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어떻게 뭐 합금의 뭐 기계적 성질을 올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써놨어. 그것도 저는 없는 말은 아니고 뭐 그냥 포장하려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흔히 롤렉스보다 접근성이 더 수월한 가죽 제품만 봐도요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스틸의 종류도 가죽의 종류도 스틸의 종류처럼 가장 표면까지 살리는 풀그레인 이게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소재죠. 그리고 가장 겉면의 거친 표면만 제거하는 뭐 탑그레인 그리고 그 아래 중층 가죽이나 아니면 하층 가죽을 주로 사용하는 뭐 제뉴인 레더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식물성 탄닌 그러니까 이제 베지터블 태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느냐 혹은 뭐 건조도 자연 방식으로 건조하느냐 인공 방식으로 건조하느냐 뭐 크롬 탄닌을 사용하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오이스터 스틸 소재 자체도 롤렉스에서만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같은 스틸 소재의 시계라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차원이 다른 한 급이 다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뭐 롤렉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언정 제가 봤을 때 롤렉스는요 어떤 시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과거에서부터 그 기술적인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선도해 왔고 현재도 선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롤렉스 익스플로러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와 볼 텐데 이제 제가 도입부에 설명드렸던 뭐 마케팅의 귀재다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롤렉스 익스플로러가 많은 분들이 이 시계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한 시계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롤렉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롤렉스 익스플로러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뭐 스크롤 많이 내리시지도 않아도 돼요. 거의 최상단쯤에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텐징 노르게이의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하여금 아 이게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뭐 이렇게 올라간 진짜 이름처럼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처럼 처음 올라간 모델이구나 뭐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그 아래 이제 작은 글씨 설명으로 1953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텐징 노르게이라는 탐험가의 손목에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크로노미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익스플로러가 올라가 있던 게 아닌데 익스플로러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손목 위에 그 당시에 롤렉스 시계 내지는 롤렉스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정도로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뭐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다 견디고 이런 모델들을 만들면서 이름도 익스플로러로 짓고 나오게 된 건데 본인들의 익스플로러를 설명하곤 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뭐 스포츠, 모험, 탐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인의 기준에서 지금 이 시계를 딱 바라봤을 때 뭔가 뭐 액티비티, 뭐 모험, 스포츠, 탐험 이런 거랑 뭐 1대1로 연상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롤렉스 익스플로러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란 말이죠. 롤렉스라고 모든 모델이 다 인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계에도 뭔가의 비결은 있을 텐데 일단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넘버 224270 2021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한 흔히들 신 X로 알려져 있는 신 익스플로러 모델이고요. 40mm 모델이기 때문에 224270이라는 레퍼런스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36mm 모델 같은 경우는 124270입니다. 같은 시계로 보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이스터 스틸 소재가 사용된 시계고요. 그리고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아이코닉한 369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369 블랙 다이얼이 차용되어 있고 크로마라이트 야광 들어가 있고요. 글라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긁힘 방지 사파이어 처리가 되어 있는 글라스가 탑재되어 있고 100m 방수 지원하고 무브먼트는 칼리버 3230 퍼페추얼 자사 무브먼트고요.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1허용 오차는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2초가 되겠고 롤렉스 익스플로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 드림워치였어요. 뭐 그전에는 돈이었지만 지금도 뭐 사실 그렇다고 제 기준에서 싼 시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년 가격이 비싸죠. 이게 지금 오늘이 1월 며칠이니까 일주일 전 2024년까지만 해도 이 시계가 40mm 기준입니다. 1,080만 원인가 그랬어요. 리테일가가. 1월 1일이 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똑같은 시계를 지금 1,150인가에 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계 가격이 계속 도망가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 어느 시점에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한다라 그래도 저렴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드림워치 정도였다가 이번에 이 224-270, 124-270 모델들 신X라고 불리는 이 모델들을 딱 보고 이건 진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지금 이 롤렉스 익스플로러라는 이 시계가 어떤 뭐 소재로 보나 컬러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다시 한번 눈이 갈 만큼 굉장히 화려한 시계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되어 있는, 절제되어 있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시계란 말이죠. 이런 시계일수록 저는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쪽은 구형이고 한쪽은 신형입니다. 두 모델 다 신형이고 구형이고 떠나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그런 시계인데 한번 3초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떤 게 구형이고 어떤 게 신형인지. 3, 2, 1. 화면에 보이시는 왼편에 있는 녀석이 구형이고 이쪽에 있는 녀석이 신형 시계인데 지금 보시면 시계 케이스의 사이즈와 러그의 넓이, 러그로부터 바로 시작되는 브레이슬렛의 시작점의 넓이, 그리고 브레이슬렛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늘어지는 정도, 그리고 그 시계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의 사이즈,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의 프린팅 사이즈 등등 시계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 밸런스 자체가 아예 다른 시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신X가 나온 시점에서 9X를 딱 바라보면 좀 옛날 시계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시계를 딱 보면 이것보다 조금 두껍거나 얇았다면, 혹은 이 안에 있는 인덱스의 프린팅이 조금 더 작았거나 조금 더 컸다면, 혹은 브레이슬렛이 이것보다 얇았거나 더 두꺼웠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미묘한 그 밸런스라는 그 완벽의 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있고 그로 인한 만족감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들을 이제 좀 하나씩 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 케이스와 브레이슬렛입니다. 오이스터 스틸 소재가 사용된 시계고요. 사이즈는 40mm입니다.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실측 두께가 11.7mm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슬렛 두께는 20mm, 제일 가느다란 부분이 16.4mm가 됩니다.
이게 근데 36mm 모델 같은 경우는 14mm까지 된다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브레이슬렛이 너무 얇은 거 아닌가? 스펙표를 보시고 브레이슬렛이 너무 얇은 거 아닌가 하는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있는 것도 저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너무 완벽해서 스펙에 뭐 러그 투 러그가 몇이다, 뭐 브레이슬렛 사이즈가 몇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내 손목에 36mm가 더 잘 어울리냐 40mm가 더 잘 어울리냐만 판단하셔서 사이즈를 고르시면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들어가 보면 크리스탈 글라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글라스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완전 오산인 것 같아요. 심지어 구형 익스플로러와 신형 익스플로러의 글라스도 천지 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라스의 퀄리티 없이는 시계의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무슨 짓을 해놔도 이 글라스의 퀄리티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럭셔리 워치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이얼로 넘어올 텐데, 블랙, 매트 다이얼, 유광 다이얼 같은 정말 매트한 다이얼이 사용되어 있고요. 이게 오늘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글라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이얼, 그 사이에 이 테두리 부분을 우리가 챕터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챕터링을 보통의 브랜드나 보통의 뭐 여러 가지 모델들 보면 그냥 활용을 안 하는 모델들도 많이 있고요. 혹은 이 챕터링 부분을 많이 눕혀서 그 미니 트래커라고 하죠. 눈금으로 해서 몇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이런 미니 트래커로 활용하는 브랜드도 있고 뭐 다양한데, 지금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모델을 보시면 이 챕터링 부분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롤렉스 익스플로러와 아래 품번까지 해가지고 인그레이빙으로 각인을 해놨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챕터링을 다 보세요 이러고 굉장히 눕혀놓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 각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이 시계를 딱 바라보면 챕터링이 눈에 전혀 띄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 챕터링이 끝나는 부분이자 다이얼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바로 눈금, 미니 트래커가 눈금으로서 프린팅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눈금으로 된, 그리고 프린팅 방식으로 된 미니 트래커가 끝남과 동시에 아우어 마커가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근데 마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을 세워 올린 것처럼 굉장히 입체적으로 아우어 마커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안쪽을 보시면 롤렉스 로고, 브랜드, 모델명 등등의 정보들이 다시 프린팅 방식으로, 평면적인 방식으로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넘어와 보면, 정가운데를 보시면 너무 당연스럽게도 시침, 분침, 초침, 이 핸즈가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물처럼 다시 한번 쌓아져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 입체적인 구조물이요 통일성 있게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계를 딱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시계는 굉장히 뭔가 그냥 한번 틱 보고 뭐야 화려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눈이 가는 시계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입체감, 그리고 굉장한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입체감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최근에 리뷰했던, 최근이 아니구나, 몇 달 전에 리뷰했던 태그 호이어, 그 모델의 아쿠아레이서 신형이 나왔다 그래서 매장 가서 차봤는데, 이번에 다이얼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단순하다 그럴까? 그냥 다이얼 자체가 울퉁불퉁합니다. 방지턱처럼. 그게 뭐냐 그랬더니 파도를 형상화해서 입체감 있게 다이얼을 만든 거래요. 근데 롤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되게 평평한데도 이런 각각의 파츠들, 이것들을 뭐랄까 시계를 딱 본 사람 입장으로서 다이얼 끝부분이 굉장히 챕터링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평면으로 된 미니 트래커, 다시 입체적인 아우어 마커, 다시 평면적인 가운데에 프린팅된 정보들, 그리고 다시 입체적인 핸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보고 있으면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소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시계를 처음 구매했을 땐 당연히 롤렉스라는 그 이름, 그게 주는 감흥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 정도 됐었을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 롤렉스라는 이름에, 네임에 어떤 밸류를 입힌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 이 감흥은 서서히 식게 마련입니다. 이런 감흥이 서서히 식고 나면서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런 워치메이커로서 롤렉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 가치, 디테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시계를 딱 차보고 첫날 밤에 느꼈던 변화가, 시계가 파란빛이 나는 거예요. 야광빛이. 그래서 뭐지 하고 그 뒤에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크로마 라이트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지금 이 인덱스 쪽에 이 크로마 라이트가 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진짜 마치 무슨 사기 그릇을 조금 잘라서 붙여놓은 것처럼 되게, 이거 인덱스조차도 굉장히 매끈매끈합니다. 롤렉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빛을 받고 있는 상황에는 굉장히 밝은
그리고 깔끔한 하얀 빛을 내고 있다가 빛이 없어지고 나면은 푸른 빛을 띈다라고 그래요. 그런 크로마 라이트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또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고 착용한 모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40mm짜리 모델이고요. 제 손목 두께는 한 18.123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찼을 때 브레이슬렛 두께가 전혀 얇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40mm는 36mm는 이제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좀 패스를 했지만 총평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제가 한 9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매장에 좀 편하게 들어가서 직원분께 어떤 이러저런 설명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 좀 비교도 해보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진짜 대만족이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경험은 솔직히 꽝이었고, 가격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조금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올해 또 인상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계만 놓고 보면 대만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듦새랑 퀄리티가 오늘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너무 좋고요. 이게 근데 단순히 만듦새랑 퀄리티로만 놓고 보면 제가 경험해본 시계들로만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랜드 세이코. 역시나 만듦새 퀄리티 너무 좋았고 가격도 최소 몇백만 원 싸거든요. 오메가의 시마스터. 특히나 그 노 타임 투 다이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와, 오메가 시마스터도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서브마리너보다 싸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롤렉스보다 더 잘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을 정도로 아무튼 놀라웠는데, 이게 우리가 참 시계를 얘기하면서 브랜드라든지 어떤 이 시계가 가진 이 모델이 가진 그리고 뭐 역사 이런 얘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라는 모델이 주는 만족감은 저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간 명세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었던 건데, 이거를 제가 100% 기억하는 건 아니라서 뭐 정확한 출처는 못 밝히고요. 제가 어느 정도 각색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인류가 좀 빚을 진 영웅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스타들, 심지어는 우리가 악당으로 기억하고 있는 빌런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지금 현대의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손목 위에는 롤렉스가 있었다. 이것이 롤렉스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었거든요.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인데, 오늘 제가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리뷰하면서도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돈 주고 사기 전까지는 이 시계를 뭐 볼 수도, 경험을 설명을 들을 수도 이럴 수도 없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킨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